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반대부중 수학 3, 챗GPT를 이용한 문제 만들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하여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문제를 만들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2024년 5월 13일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모델은 챗GPT-4o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챗GPT-4o는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최근에 공개되었던 여러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더 나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챗GPT 회원가입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회원가입을 하려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챗GPT를 검색하고 클릭하거나 아니면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은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챗GPT 화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줍니다. 챗GPT 회원가입을 할 때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생년월일만 입력했을 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글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그것에 따른 검증과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최종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생년월일은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일이 지나야지 그 회원가입이 가능한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챗GPT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정보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챗GPT 하단에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기밀정보의 경우에는 챗GPT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응답을 주는 그런 환각 현상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같은 질문을 받았더라도 그 질문을 받는 시점에 따라서 응답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챗GPT도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그것에 따른 이제 응답이 다르고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환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챗GPT를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챗GPT에 입력하는 그런 지시사항이나 질문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는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었을 때 더 나은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내가 대화하려는 사람은 어떤 직업의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어야 더 나은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얻고자 하는 응답을 더 유연하고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문제를 만들고 그거를 풀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수학교사입니다. 수학교수입니다. 뭐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수학을 잘하는 중학생입니다.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묻는 것인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적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의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
뭐 객관식인지 참거짓 문제인지 서술형 문제인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추가할 수 있고 뭐 개념 확인 문제인지 활용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좀 덜어내는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난도에 대해서도 이게 쉬운 문제인지 중간 난도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제는 몇 개인지 이런 제한을 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조금 더 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풀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챗GPT가 만든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 만든 문제를 풀이해 주세요와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얻고 그 풀이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의 예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 만들기에 관해서 프롬프트를 선생님이 오른쪽 상단과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수학교사입니다. 곱셈 공식 개념 묻는 서술형인 개념 확인 문제를 중간 수준으로 한 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전개하여 그 결과를 구하고 곱셈 공식을 설명해 달라 라고 이제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배 x 더하기 ab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개념 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챗GPT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답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풀이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챗GPT가 만든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구나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 공식과 관련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작성한 곱셈 공식의 프롬프트에서 인수분해 공식으로 바꿔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챗GPT가 준 문제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인수분해 공식을 설명을 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배 x 더하기 ab가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가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경우에도 만든 문제를 풀이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 이 챗GPT는 아주 상세한 과정을 거쳐서 이 인수분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그 인수분해 공식 그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면면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고 뭐 어떤 기호는 뭐 학교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곱하기 기호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좀 거쳐서 그 검토를 해보면 이 챗GPT가 올바르게 풀이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챗GPT가 늘상 올바른 풀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응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이제 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잘 못 알아들은 경우도 있어서 이걸 미리 알려주고 이제 응답을 얻기도 했다. 또 곱셈 공식이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그냥 곱하기 계산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곱셈 공식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도 방법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하기보단 여러 문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생각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조건을 추가한다든가 정확한 지시를 내린다든가 개념 내용, 난도, 개수, 형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이제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수학을 공부할 때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보자 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생님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뭐 항상 이런 거를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모르는 부분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풀이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도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력 향상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근데 뭔가 내가 만들어준 문제를 뭐 챗GPT한테 풀어보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고 싶을 때 쓰고 싶다. 그리고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인공지능 발달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린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이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업에서 했던 이 활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